유효핵전화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봐. 요 원자.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이게 다라고 한다면 얘는 원자 번호 몇 번일까? 전자 몇 개 보여? 4개 보이죠?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 4번 베릴륨이라고 분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아주 일부만 보이는 단서만 가지고 아, 얘 베릴륨이네. 아, 얘 풍소네. 얘 나트륨이네. 이걸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 우리가 이제 화학이 안타깝게도 타임 어택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안 그러면 문제를 다 못 풀어. 수능도 마찬가지고 이번 내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몰파트 문제는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거라서 연습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미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체 4개의 전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딜 주목하냐면 얘한테 주목해봐. 안녕. 이름은 원자과 전자래요. 그죠? 얘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4인데 너가 느끼는 전하량도 플러스 4야? 라고 질문을 하는 거야. 얘 뭐라 그럴까? 아니. 아니라 그래요. 왜냐면 이 안쪽에 있는 전자가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니까 얘는 얘를 밀어요. 이쪽 방향. 꺼져! 민단 말이야. 그죠? 이것 때문에 플러스 4가 얘한테 온전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누가 또 방해하냐면 여기 또 전자 또 있어. 얘도 밀고요. 같은 껍질 봐봐. 같은 껍질에 있는 요 전자도 요 전자를 이 방향으로 밉니다. 그죠? 밀어냅니다. 자,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밀어내는 힘을 1번이라고 하고요.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가 밀어내는 힘을 2번이라고 한다면 1번이 밀고 2번도 밀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4의 전하량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개념이야. 너가 느끼는 전하량은 얼마야? 너한테 유효하게 전달되는 핵 전하량은 얼마야? 이걸 유효 핵 전하라고 불러줍니다. 유효하게. 플러스 4는 아니겠네. 분명한 건. 얼마인지 딱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넌 얘는 뭐라고 말해? 플러스 4보다는 좀 작아. 이렇게 말하겠지. 그죠? 플러스 4보다 작아. 왜? 그러면 1번하고 2번 때문에. 그죠? 1번은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 2번은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예요. 1번과 2번이 방해하고 있죠? 1번과 2번이 방해하는 효과를 뭐라고 하냐면 가려막기 효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과 전자, 너 유효핵전화가 왜 플러스 4보다 작아? 1번과 2번이 가려막기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그래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용어적으로.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냐면 야 그러면 안쪽에서 나를 밀어내는 가려막기 효과 1번과 같은 껍질에서 나를 미는 2번 가려막기 효과 중에 누가 더 영향력이 커? 누가 더 큰 힘을 발휘해? 당연히 1번입니다. 안쪽에서 밀면 방향이 이쪽이죠.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어내잖아. 근데 같은 껍질을 옆으로 밀죠. 그러니까 힘은 얘가 더 세게 민다는 거야. 가려막기 효과가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본다면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가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유효 핵전화의 개념과 가려막기 효과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이해됩니다. 자, 예를 볼게요. 그래서 예를 보면은 수소한테 물어봅니다. 야 수소 원자과 전자 너 원자에게 전하량은 플러스 1인데 네가 느끼는 전하량도 플러스 1이야? 나 플러스 1이야 라고 느낍니다. 왜 그렇죠? 가려막기 효과할 다른 전자가 없어요. 그죠? 가려막기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냥 플러스 1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다전자 원자들은 당연히 가려막기 효과가 존재하겠죠. 물어봅니다. 헬륨 너 플러스 2를 느끼니? 아니 1.7밖에 못 느껴. 이 숫자를 기억하는 건 아니야. 플러스 2보다 작다는 거야. 왜 너 플러스 2를 못 느껴? 다른 전자가 나를 밀어내는 이 녀석 가려막기 효과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플러스 2보다는
실제 핵전하는 2인데 내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얼마다? 2보다 작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마찬가지 산소한테 너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플러스 8을 느껴? 아니, 나 4.5밖에 못 느껴. 우와, 엄청 줄어들죠. 왜? 안쪽 전자 껍질의 가려막기 효과도 있고 같은 껍질의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도 존재하죠. 둘 다 존재하니까 엄청 깎이는 거야. 깎여서 플러스 8보다 훨씬 떨어진 4.5까지 유효 핵전하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를 기억하려고 하시면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플러스 8보다 작다, 플러스 2보다 작다라는 정도로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가려막기 효과, 유효 핵전하라고 불러주는 거구나 라고만 정리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표를 이해할 건데, 자, 봐봐. 이거는 쌤이 그림을 통해서. 자, 저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이용해서 얘기해 줄게요. 자, 같은 축이 2축입니다. 2축이 주목해. 리튬부터 네온까지 있죠. 네온까지 있는데 점점 원자 번호가 4번, 5번, 6번, 7번, 8번 점 커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전하량, 핵전하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껍질의 개수는 어때요? 또 다 똑같이 2개씩 있죠. 즉 안쪽에서 자기를 가려막기 효과하는 힘의 효과가 똑같을 거예요. 똑같을 겁니다. 자, 물어봅니다. 리튬부터 네온까지 유효액 전하가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나 3보다 좀 작아. 나는 4보다 좀 작아. 5보다 좀 작아.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전체 유효액 전하가 가장 큰 건 누구다? 당연히 얘가 유효액 전하가 가장 큽니다. 10보다 좀 작아. 그럴 테니까. 이것들을 봤을 때 리튬부터 네온까지 그래서 유효액 전하는 점점 커집니다. 다시 정리하면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 진행 방향 뭐라고 하냐면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유효액 전하는 증가한다라고 표현해요.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뭐가 비슷할 것이다? 가려막기 효과가 매우 비슷해요. 그죠? 가려막기 효과가 매우 비슷해요.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원자 핵이 가지는 핵전하량이 증가하는 양 때문에 당연히 유효 핵전하는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방금 얘기했던 내용을 그래프로 그린 게 바로 이 그래프인 거야. 이겁니다. 방금 리튬부터 네온까지 봤잖아. 그래서 같은 주기, 파란색 2주기 같은 주기입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보이나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유효 핵전하가 점점 커지고 있죠. 보이나요? 중요한 건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는 거야. 예외 없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계속 유효액전하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3주기도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유효액전하가 증가하겠죠. 그죠? 같은 3주기니까 얘네들도 이 빨간색 얘네들도 다 뭐가 비슷할 것이다? 가려막기 효과는 비슷할 거라는 거야. 안쪽에 껍질 2개가 있으니까. 가려막기 효과는 비슷하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 핵의 전하량이 점점 커질 테니까 유효액 전하도 점점 커지는 경향성을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외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같은 주기에서의 주기성을 살펴봤고요. 자, 같은 족에서는 어떨까? 같은 족 봐봐.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에서 같은 족 이렇게 보자. 아까 그 그림 볼게요. 같은 족도 볼게요. 그 17쪽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17쪽. 예. 플루오린하고요. 염소를 비교해봐. 야, 너네 둘 중에 누가 더 유효액 전하가 커? 그럼 뭐라 그럴까? 얘가 더 큽니다. 왜냐면 얘는 플러스 9고 얘는 플러스 17이잖아. 얼마 증가했어? 플러스 8 증가했죠.
맞아요? 다시 말해서 자, 같은 족에서 이렇게 표현해.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이거야.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유효 핵전화는 증가한다 라고 표현하거든. 왜냐면 같은 족에서니까 얘가 플로린과 염소는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원자 번호가 무려 8이나 증가해요. 그죠? 원자 번호가 무려 8이나 증가하는데 껍질은 하나 증가하죠. 껍질 하나가 증가해서 가려막기 효과가 늘어났겠죠. 맞아요? 자, 플로린보다 분명히 염소가 가려막기 효과가 큰 건 사실이야. 하지만 무려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8이나 커지기 때문에 저런 가려막기 효과가 조금 증가한 것 정도는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당연히 유효 핵전화도 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2주기보다는 3주기가 같은 족에서야 같은 족에서는 2주기보다는 3주기가 당연히 유효 핵전화가 커지게 될 겁니다. 원자 핵의 전하량이 증가하는 양이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량보다 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방금 봤던 게 플루오린과 염소였죠? 염소가 3주기인데 얘보다 훨씬 유효 핵전화가 큰 걸 볼 수가 있죠. 맞나요? 그런 다음에 낚시 문제가 나와. 낚시 문제. 어떤 낚시 문제? 그러므로 3주기 원소들이 2주기 원소들보다 모두 유효 핵전화가 크다. 그건 아닙니다. 볼래요? 3주기 나트륨의 유효 핵전화 보여? 2주기 산소의 유효 핵전화 보입니까? 2주기 훨씬 크네요. 보여? 이렇게 모든 같은 유효 핵전화만 잘라봐도 산소의 유효 핵전화가 이만큼 되는데 나트륨은 아래에 있잖아. 3주기임에도 불구하고 유효 핵전화가 작을 수 있죠.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3주기가 2주기보다 모두 유효 핵전화가 큰 건 아니죠. 뭐 이렇게 낚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 같은 족일 때만, 같은 족에서 비교할 때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즉 주기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지는 거지. 전체를 비교했을 때 모든 3주기가 모든 2주기보다 유효 핵전화가 큰 건 아니라는 거 조심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유효 핵전화와 가려막기 효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1번 끝났습니다. 자, 이제 원자 반지름 얘기를 할게요. 원자 반지름. 일단 이슈가 되는 건 이거야. 원자를 과연 반지름을 잴 수 있을까?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원자 모형이 뭐야? 오비탈 모형이죠. 전자가 확률적으로 어디 있을지 몰라. 그죠? 근데 이 원자를 지름을 재고 반지름을 잰다고? 가능할까? 일단은 원자 하나만 놓고 보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뭘 준비한다? 바로 분자를 준비해요. 분자는 그 원자가 결합한 형태잖아.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잴 수가 있어요. 다시 원자 하나만 있다면 가운데 원자 핵이 있으니까 질량 잴 수 있는데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 반지름을 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분자를 준비하면 원자 핵과 원자 핵이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자 핵을 찍을 수 있고 또 다른 원자 핵을 찍어서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의 이 거리를 잴 수 있다는 겁니다. 거리를 잰 다음에 반 딱 자르면 그게 원자의 반지름이 되겠죠. 중요한 건 원자의 반지름을 잴 수 있다는 거야.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원자들의 반지름을 잴 수 있다는 겁니다. 금속, 나트륨. 하지만 금속 결합을 하고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잰 다음에 반을 자르면 원자 반지름을 잴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숫자들을 주목할 게 아니라 숫자들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녀석이든 어떤 원자든 원자 반지름을 재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잴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잰 게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방금 배웠던 유효핵전화의 개념을 적용해서 원자 반지름을 적용한 거야. 봐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의 실제 원자 반지름의 모습입니다. 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는 모두 다 껍질이 2개죠.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진다며. 유효핵전화가 6이잖아. 커지잖아. 유효핵전화가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바깥에 있는 전자를 더 세게 잡아당긴다는 뜻이야. 그래서 리튬은 플러스 3밖에 안 되니까 잡아당기면 여기 있는 탄소는 잡아당긴다고요.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전자들이 더 안쪽으로 모여서 전체적인 반지름의 크기는 작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리튬보다 베릴륨이 작고 베릴륨보다 붕소가 더 작고요. 붕소보다 탄소가 좀 더 작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질소는 더 작겠죠. 그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는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이유가 뭐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뭐가 커지니까? 유효핵전화가 커지니까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는 거야. 유효핵전화가 커지니까 원자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그걸 그래프로 그대로 옮겨놓은 게 이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빨간색이야. 유효핵전화는 점점 증가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자 반지름은 뚝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다 이 원리를 따르고 있어요. 자꾸 왜 예외가 있냐 없냐 얘기하잖아. 곧 예외를 배울 거거든. 아직까지는 예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외 없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왜?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2주기든 3주기든 상관없이 같은 주기에서는, 잘 들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 반지름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유효핵전화가 점점 증가하니까. 같은 족도 볼까요? 같은 족이야. 같은 족입니다.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1족이죠. 같은 1족인데, 봐봐.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이 점점 커지는 거 보여요? 좀 이상하죠?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핵전화가 커지잖아. 그죠? 유효핵전화가 커지는 건 맞아. 하지만 원자 반지름을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것은 껍질의 크기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껍질의 크기. 다시 말해서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 갈 동안 얘가 같네요. 잠깐만. 그러지? 갈 동안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소리 조금 줄일게요.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같은 족이니까 점점 껍질수가 증가하겠죠. 껍질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 원자 반지름은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좀 해야겠다.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껍질의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원자 반지름은 커지게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헷갈리지 말아야 돼. 자,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니? 그러면 네, 맞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니?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야. 원자 반지름은 껍질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밑줄 그어봐요. 방명이 이거야. 전자 껍질 수가 커지는 효과가 유효핵전화의 증가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껍질이 더 많아지는 그 효과가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는 효과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같은 족에서는 껍질이 증가하니까 점점점 커지겠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같은 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이 점점 감소되고 있죠.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이 점점 감소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감소되고 있죠. 근데 같은 조기일 때는요. 같은 조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도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걸 그래프로 옮겨 놓은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원자 반지름 이야기고요. 이온 반지름도 너무너무 쉬워요. 봐봐. 양이온부터 볼게요. 양이온. 자, 이거 나트륨 원자야. 나트륨 원자는 몇 주기야? 하나, 둘, 셋, 3주기죠. 3주기에서 껍질이 3개잖아. 이따만한데 얘는 지금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그러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버리면, 잘 들어. 전자 하나를 버리면 모두 함께 사라지는 거다. 껍질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거야. 껍질 하나가 사라져버리니까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쬐끔해지죠. 즉 원자가 금속 원자가 양이온으로 바뀌었을 때는 당연히 원자 반지름은 감소됩니다. 다시 말해서 얘를 이온 반지름이라 불러요.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원자 반지름이 훨씬 더 크네요. 양이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양이온은 원자 상태일 때 반지름이 이온 상태가 되었을 때 반지름보다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왜냐면 원자가 이온이 될 때 껍질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크기가 감소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양이온은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음이온 같은 경우는 좀 반대인데 봐봐. 음이온이야. 플로린이야. 원자과 전자가 7개잖아. 그래서 전자 하나만 더 얻으면 되죠. 전자 하나를 더 얻으면 봐봐. 어떻게 됐어? 커졌죠. 왜 커졌냐? 키워드는 뭐다? 반발력 때문에 커진 거야. 좀 이런 예를 드는데 우리가 7명이서 수건 돌리기를 하고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수건 돌리기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더 껴달래. 어떻게 할 거야? 봤어? 살짝 뒤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자리 넓혀주잖아. 그 사람을 껴주기 위해서 자리를 엉덩이 갔어? 껴주는 모습을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좀 넓어지는 겁니다. 웃겼어? 왜 그래? 아무튼 그래서 전자가 끼어 들어오면서 그 녀석이 차지하는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훨씬 더 커지는 모습 보여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음이온 같은 경우는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음이온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양이온과 좀 다른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주기성을 볼 텐데 이거부터 볼게요. 자, 이건 보자. 자, 3가지.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알루미늄 이온. 요 3가지 이온의 공통점이 뭘까? 이온이 되고 나서의 전자의 개수가 모두 같아요. 몇 개로 같지? 10개로 같죠. 그죠? 전자의 개수가 같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껍질의 개수도 같은 거야. 껍질 수가 동일하고 전자 수가 동일하니까 이제 뭐만 비교하면 된다? 유효 핵전화만 비교해서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는 문제야.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알루미늄 이온 중에 누가 이온 반지름이 제일 작냐? 유효 핵전화가 제일 큰 게 제일 작겠지. 그래서 13번 알루미늄이 가장 작은 거예요. 너무 당연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야. 같은 전자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효액 전화만 비교해서 이제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면 되는 문제예요. 당연히 가장 큰 녀석은 유효액 전화가 제일 작은 나트륨이 가장 이온 반지름이 크겠죠.
얘는 13번이니까 13의 힘으로 딱 잡아당긴다면은 얘는 11의 힘으로만 잡아당기니까 이건 큰, 이만하다면 얘는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음이온도 볼게요. 음이온은 여기 산소하고 플로린 두 개를 비교하고 있네요. 이 둘의 공통점도 뭐야? 전자를 2개 얻어서 전체 10개. 전자 1개를 얻어서 전체 10개. 똑같은 전자수를 보이는 거죠. 같은 전자수를 가진 이온 2개를 준비했어. 당연히 이제 뭐만 비교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유효액전화만 비교하면 돼. 그래서 얘 유효액전화가 더 크니까 이온 반지름은 훨씬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겠네. 플로린 이온이 산소 이온보다 작겠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이야. 자, 이제 같은 족도 볼게요. 같은 족. 리튬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자, 리튬은 원래 2주기죠. 근데 전자 하나를 버렸죠? 몇 주기 된 거야? 1주기로 바뀐 거야. 1주기. 나트륨은 2주기로 바뀐 거고요. 칼륨 이온은 3주기로 바뀐 거야. 그죠? 결국 껍질이 하나, 껍질이 둘, 껍질이 3개짜리거든. 당연히 누가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크겠어? 얘가 제일 크겠네요. 껍질 수가 많으니까. 그죠? 껍질의 개수만 세면 누가 이온 반지름이 더 큰지 충분히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 더 볼게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다 17쪽 원소들인데 플로린 2주기거든? 자, 음이온은 껍질을 버려? 아니죠. 전자를 얻어서 껍질이 커지는 것뿐이죠. 2주기를 유지하는 거고요. 얘는 3주기를 유지하는 거고 얘는 4주기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맞나요? 그럼 껍질 수가 누가 제일 커? 브로민이 제일 크네. 당연히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크겠네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껍질을 버리는 게 아니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방금 배웠던 걸 모식적으로 그림을 그린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1족과 2족은 금속들이죠. 전자를 버릴 테니까 이온 반지름이 더 큽니다.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더 크게 돼요. 전자 껍질을 버리니까. 자, 이게 원자 반지름이고 얘가 이온 반지름이야. 당연히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큰 걸 볼 수 있어요. 금속들은 다 똑같습니다.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큽니다.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런데 16, 17쪽은 뭐야? 비금속이죠. 비금속은 전자를 얻을 거 아니야. 전자를 얻어서 이온 되는 거니까 이거, 그죠? 커지겠죠? 그래서 훨씬 더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커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겠네. 너무 당연하게 그렇겠네 라고 보면 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커지고 하나만 볼게요. 얘는 원자번호 8번이고 원자번호 9번이니까 요 둘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클까? 얘가 더 크겠죠? 왜죠? 유효액전화가 작으니까. 유효액전화가 크니까 더 세게 잡아당겨서 훨씬 숫자가 작아진 모습이야. 이온 반지름을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더 유효액전화가 크니까 더 세게 잡아당겨서 조금 더 작겠네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오늘 건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이라서 어려운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신에 생각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등전자 이온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양이온, 음이온을 막 섞을 거야. 봐봐. 산소 2- 전자 몇 개? 10개. 플로린 1- 전자 몇 개? 10개. 나트륨 1+ 전자 몇 개? 10개. 마그네슘 2+ 전자 몇 개? 10개. 그죠? 모두 다 전자 10개짜리 이온들을 모아놓은 거. 양이온, 음이온 할 거 없이. 저 이온들의 이름이 뭐다? 체크. 등전자 이온. 등전자 이온. 같은 전자를 가진 이온들이란 뜻이야. 같은 전자의 개수를 가진 이온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등전자 이온을 쫙 써놓은 다음에 야!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이온 반지름이 작을 것 같아? 그럼 뭘 찾으면 돼? 전자의 개수가 모두 동일하니까 유효핵전화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가장 원자 번호가 큰 녀석이 제일 작겠네. 그래서 마그네슘이 제일 작은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결과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전자의 개수가 모두 동일하대. 껍질수 동일, 전자수 동일이니까 이제 유효액전화만 비교하면 이온 반지름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황 2- 16번인데 전자 2개 얻었으니까 18개. 17번 1- 18개. 19번 1 플러스 18개. 20번 2 플러스 전자 18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있는 이온들이야. 등전자 이온들입니다. 같은 전자수를 보이니까 누가 제일 이온 반지름이 작아? 원자 반지름이 가장 원자 번호 제일 큰 거. 유효액 전화가 제일 크니까 이온 반지름이 제일 작겠네요. 그죠? 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정리를 하면은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을 이제 결정하는 요소들이 뭐다? 유효액 전화, 껍질수, 전자수가 되는데 이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 껍질수입니다.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건 전자 껍질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말이 여기 적혀 있어요. 1, 2, 3번 중에 가장 큰 영향력, 가장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이번에는 껍질의 수를 아무도 못 따라가. 껍질이 커지면 아무리 유효액수가 크더라도 껍질 수를 따라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껍질 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오케이. 상식에 근거하여 이제 개념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3번까지 내용입니다.